예? 리얼미터로 봤을 때 이제 1월 달 마지막 한 3개 정도만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40% 중반대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 빨간 선은 37, 39점 거의 40% 육박했다가 1월 마지막 주에 37%까지 네. 나왔고 이제 갤럽을 한번 보면 갤럽은 그러니까 약간 리얼미터가 전체적으로 다 둘 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갤럽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0% 초중반대, 41, 43, 44 이렇게 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한 20 6개월간 거의 20% 중반대 박스권이에요. 큰 변화 없이.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투표로 가정을 하든 아니면 지지율로 가정하든 두 회사가 이렇게 다르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조금 조사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할 분들까지 표집하는 이제 조사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요. 예.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한 달 전 조사를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보면 당시에 갤럽하고 뭐 MBS 등 조사를 보면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높고 민주당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선거 예측했던 뭐 무슨 문어 뭐 이런 분들은 네. 당시 국민의힘이 한 150석, 160석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ARS 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때도 아. 야당이지만 높게 나왔었어요. 정권 뭐 심판 뭐 정서도 그럼 있었고. 실제 투표와 비교를 해본다면 ARS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민주연구원 다 정례 자체 조사 비공개로 하는 거는 다 ARS로 ARS 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뭐 한 3%, 4%가 뭐 회사별로 다르면 아이 그래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한 10몇 %가 이렇게 그것도 일관되게 달라. 민주당 지지율은 똑같습니다. 갤럽이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야당 지지율은 항상 네. 차이 10% 포인트의 네. 차이 표심이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 지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네. 당시 전화 면접 조사들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한 10% 포인트 안팎 높았어요. 근데 당시에 진기훈 후보가 17% 포인트 이기고 있었는데 이겼는데 딱 그 보궐선거 일주일 전에 리얼미터나 다른 ARS 조사 결과를 보시면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15% 포인트 안팎 높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다르면 사실 보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닐 테니까 좀 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20% 지지가 나온다는 거야, 40%가 나온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가 네. 있는데 그럼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조금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보정 내지는 하여튼 뭔가 좀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던데. 방식을 좀 비율을 조합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네. 여러 가지 모델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또 조사 방식을 혼합하기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주요하게 논쟁이긴 한데 각 조사마다 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특성이 이제 발현되고 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어느 게 정답이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논란이 이제 있을 텐데. 자동응답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쭉 이제 0명, 1명부터 100명까지 국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성상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당의 정당 지지율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특성이 저는 이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선거에 참여하니까 선거 결과의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럼 여론이라고 하면 여론은 또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만의 여론은 아닌 것이니까 네.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도 또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이 포함된 부분들 평소에 여론을 보는 것은 또 그것은 타당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네. 이 두 가지를 어쨌든 잘 현명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특성을-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 리얼미터는 선거와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것 같은 여론조사. 그다음에 갤럽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반영된 여론조사. 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비슷할까요? 어떤 네, 뭐 투표를 안 할 분들도 네. 어차피 투표는 뭐 100%가 목표고 이제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 대선은 한 80%대고 네. 총선이나 지방 선거는 뭐 60%대, 60, 50% 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 모집당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학자들이 보는 거는 네. 무당층이나 부동층의 규모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종반으로 가면 전화 면접 조사도 무당층이나 부동층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갤럽하고 리얼미터의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그만큼 딱 무당층으로 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분들한테
사실 재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는데 특히 야당 지지층은 옆에 친구들이나 가족이 있는데 저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거 얘기하기 조금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동훈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국민의힘을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샤이한 표심이 한 10%포인트 선거 초반에는 좀 많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한 같습니다.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조사 결과가 자동답 방식하고 비슷해진다. 네. 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가 다가오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예. 막판에 갈수록. 네. 마음을 정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부동층, 무응답 비율 등이 적어지면서 네네. 양쪽 정당으로 가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 그 현상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여론을 상세하게 뭐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흐름들은 차이가 있게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양당의 지지율 관련돼서 이건 사실 기사로 또 저희가 몇 번 본 것 많이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뭐 의미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갭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추이를 좀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 두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추이도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에 반대로 갤럽에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요? 추이가 바뀌는 경우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변동성으로 보자면 이제 이런 가설이 가능해요. 뭐냐면 사람 면접원의 정치 관심도가 적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는 분들이 비중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도 관심이 덜하니까 변동폭이 적을 수밖에 적어요? 없는데 아.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동답 방식.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상당 부분 많이 가져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추가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감도가 다르다.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변동폭을 보여주는 특성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건데 좀 확인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첨언하자면 네. 뭐 조사기관마다 조사 일시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예. 갤럽은 화수목 조사하고 네. 리얼미터는 월화수목금 그냥 매일 조사하고 아. 김어준 씨가는 여론사꽃은 또 금토 조사하고 네. 또 MBS도 조사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요즘은 뉴스 소비량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 지지율이 이제 변동하기 때문에 주 초에 조사했느냐 주말에 조사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경향성도 있습니다. 시기의 영향도. 네. 네. 어떤 요일에 하는 거에 따라서도 답이 꽤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뭐 주 초 중반에 높아졌다, 근데 주반에 좀 떨어졌다라면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정말 예. 많은 기분이 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가 월화수목금 조사를 매일 하게 되는데 네네. 매일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이 실제 그날 있었던 사건들하고 뭐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많이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론 조사를 하려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소한 5일 후에 조사해라 이랬어요. 예. 여론이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아, 그래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은 이제 오전에 일이 터졌으면 오후에 조사에 반영이 되는 그 정도로 정보 습득력이 이제 빨라진 변화가 네네네. 있습니다. 자,